이번 영상은 컨벡스 디컴포지션 예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째 예제입니다. 자, 이번 예제도 그래픽스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아이작짐에서 메쉬 모델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메쉬 모델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메쉬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띄운 거고요. 여기 바나나 모델이 있는데 가장 왼쪽은 머터리얼을 입힌 상태에서의 메쉬 모델을 나타낸 거고, 여기 가운데는 메쉬 모델 그 자체로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그래픽스와 관련된 그 영상에서 언급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오브젝트의 메쉬 모델은 시각화하고 그리고 충돌 검출용으로 각각 활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각화를 할 때는 가운데 있는 메쉬 모델처럼 그 본연의 메쉬 모델 그대로를 활용을 해서 최대한 사실적으로 보이도록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충돌 검출을 할 땐 계산량이 워낙 많이 요구되다 보니까 좀 더 간소화된 형태의 메쉬 모델을 별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사용되는 이 바나나에 대한 충돌 검출용 메쉬 모델이 여기 가장 오른쪽에 있는 메쉬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URDF를 보시면 그 비주얼 태그가 있고 컬리전 태그가 따로 있어가지고, 비주얼 태그에다가는 이 메쉬 모델, 가운데 보이는 이 메쉬 모델을 지정을 해서 해당 메쉬 모델을 사용해서 비주얼한 측면을 이제 렌더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컬리전 태그 안에다가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러한 간소화된 메쉬 모델을 지정을 해서 좀 더 계산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 메쉬 모델을 각각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URDF에 보시면 이 비주얼 태그가 있고 그리고 컬리전 태그가 있는데, 비주얼 태그에다가는 이 가운데 있는 메쉬 모델의 오브젝트 파일을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컬리전 태그 안에다가는 이 오른쪽에 있는 심플리파이드 메쉬 모델의 오브젝트 파일을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작짐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 별도의 간소화된 메쉬 모델 오브젝트 파일을 지정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간소화를 해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마도 대량의 연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간소화된 모델을 나름의 방법으로 구축을 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옵션을 좀 건드려 봤는데 별도로 지정된 이 심플리파이드 메쉬 모델은 로딩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혹시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해봤을 때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알고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아이작짐에서는 어떤 식으로 오브젝트 메쉬 모델을 간소화시키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컨벡스 홀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아셔야 될 게 이 컨벡스라는 개념하고 그리고 컨케이브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뭐 간단한 개념인데, 이 아래쪽에 그림을 보시면 왼쪽은 컨벡스 셋이라고 되어 있고요. 오른쪽이 넌 컨벡스, 그러니까 컨케이브 셋이 되겠는데, 일단 정말 간단하게 이해를 한다면 컨벡스 셋이라고 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둥구스름한 볼록한 형태의 어떤 영역 내지는 쉐입이다 라고 뭐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넌 컨벡스, 그러니까 컨케이브 셋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이 쉐입의 전반적인 모양 중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이렇게 움푹 파여져 있는 아래로 이게 오목하게 들어간 영역이 한 군데라도 존재한다, 그러면은 넌 컨벡스 셋이다 라고 정말 간단하게는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겠죠. 컨벡스 셋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일단 이 녹색 영역이 있어요. 이 안에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을 텐데, 그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 아무 임의의 점이나 한 두 개를 잡는 거예요. 임의의 점 두 개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 두 점을 잇는 라인을 그었을 때, 그 라인이 이 여기 존재하는 어떠한 포인트 두 개를 잡더라도 그 두 개를 잇는 라인이 항상 이 녹색 영역 안에 존재한다. 그때 우리는 이 셋을 컨벡스 셋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반대로 컨케이브 셋 같은 경우에는 이 오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오목한 부분을 지나는 그 라인이 그어지도록 되는 어떤 두 점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지금 그림과 같이 X, Y 포인트 두 개를 잡았는데 그 두 개를 잇는 선을 딱 그었을 때 그 선이 이 녹색 영역 바깥에 존재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지금 이 그림처럼요. 이러한 경우가 단 한 케이스라도 존재한다면 그때 그 쉐입 내지는 셋을 컨케이브 셋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일단 알아두시고요. 컨벡스 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일단 우리가
여기 오른쪽에 그림이 있어요. 이 까만색 점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set x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set x가 있을 때 이 검은색 점들을 모두 포함하는 어떤 영역을 그려라 라고 하면은 뭐 지금 바깥에 있는 이 라인처럼 이렇게 그을 수도 있고요. 뭐 더 크게 그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렇게 그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컨벡스 홀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set x에 존재하는 모든 포인트들을 아우르는 영역 중에 가장 작은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smallest convex set인데 이 smallest convex set이라는 거는 결국 이 set x 중에 가장 외곽에 위치하는 점들을 이렇게 쭉 이어서 그렸을 때 그때 형성되는 공간일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임의의 점을 아무거나 잡고 이제 선을 그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떠한 점이든 간에 이렇게 그었을 때 그 라인은 항상 이 파란색 영역 안에 들어오겠죠. 그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이제 쉐입이 바로 컨벡스 홀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이거는 2D일 때의 경우이고 이거를 이제 3차원으로 확장을 했을 때의 그림이 여기 오른쪽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림인데 뭐 이것도 3차원으로 확장을 했다 뿐이지 그 개념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3차원에 존재하는 이 빨간색 영역 내에 존재하는 어떠한 포인트 혹은 지금 이 포인트가 아니라 그 사이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 어떠한 포인트들을 이제 잡더라도 두 개의 포인트를 잡아서 그 선을 그었을 때 항상 이 빨간색 영역 공간 내에 존재하면 그것은 컨벡스 홀이다. 3차원에서의. 그렇지 않고 그 선을 그었을 때 그 선이 이 빨간색 영역 밖에 존재하는 경우가 지금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 그러면은 이제 컨케이브 셋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포인트가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도 이 경우에도 보시면 만약에 포인트를 잇는 이 파란색 라인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잡는다. 이렇게 이제 이어가지고 전반적인 쉐입을 구성한다라고 했을 때 얘는 컨케이브가 되겠죠. 컨케이브 홀이 될 텐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포인트하고 포인트를 잇는 라인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셋이 주어진다라고 해도 이 쉐입을 다르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라인을 어떻게 연결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이 컨케이브하고 컨벡스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컨벡스 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컨벡스 홀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오리지널 메쉬가 있어요. 이 메쉬 모델은 이제 시각화를 위해서 사용된 메쉬 모델일 테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정교한 메쉬 모델을 충돌 검출용 메쉬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죠. 연산량도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될 거고요. 그래서 아이작짐에다가 기본적으로 이 메쉬 모델을 로드를 한다. 그러면은 기본값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충돌 검출용 메쉬 모델을 별도로 지금 사용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아이작짐 엔진에서 따로 이 오리지널 메쉬 모델에 대해서 충돌용 메쉬 모델을 계산을 해서 그 녀석을 사용하게 되는데 만약에 아무런 옵션도 주지 않은 기본값으로 이 메쉬 모델을 로드한다 그랬을 때 이 메쉬 모델은 단일 컨벡스 홀로 이렇게 모델링이 되는 겁니다. 즉, 이 오리지널 메쉬 모델은 지금 왼쪽에 있는 딱 이 메쉬 모델은 이 시각화를 위해서 사용되는 메쉬 모델이고요. 되게 정교하죠. 가운데 있는 그 메쉬 모델은 아이작짐 엔진에서 별도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렇게 컨벡스 홀로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옵션 값을 따로 주지 않으면 단일 컨벡스 홀로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장점이 뭐예요? 컬리전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단순화가 됐기 때문에 즉 버텍스가 얘에 비해서는 굉장히 줄어들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산량이 엄청나게 줄어든다, 빠르다 이런 장점은 있어요. 그렇지만 정확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 팔 가지고 이 메쉬 모델을 잡아야 되는데 뭐 만약에 이런 몸통 부분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 컨벡스 홀 기준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로봇 팔이 이 여기 있는 이 허공 부분 있죠. 비어 있는 부분 이렇게 허공 부분을 딱 잡는데 분명히 이 시각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잡았을 때는 잡히면 안 되겠죠. 하지만 컨벡스 홀이 지금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순화돼서 모델링이 됐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허공을 잡아도 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너무 단순한 컨벡스 홀, 단일 컨벡스 홀을 사용하게 됐을 때는
계산량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득은 크겠지만 이 실제 정확도가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오리지널 메쉬 모델로부터 이런 식으로 그 충돌 검출용 메쉬 모델을 계산을 할 때 이 충돌 검출의 정확도와 계산량 사이에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예제에서 보여드릴 것이 바로 이 컨벡스 디컴포지션이에요. 즉 기본값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단일 컨벡스 홀로서 모델링이 되겠지만 우리가 이런저런 옵션 값을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좀 더 근사화된 컨벡스 디컴포지션 모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 두 경우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얘는 단일 컨벡스 홀로서 모델링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여러 개의 컨벡스 홀로서 모델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적절한 이제 어떻게 보면 균형점을 찾은 거겠죠. 그러니까 오리지널 메쉬 모델 그대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연산량이 줄어들 테고 그 컨벡스 홀이 지금 우리가 셀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잘 쪼개진 상태잖아요. 그리고 현실성도 있어지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제는 이 모델에서는 이렇게 허공을 잡더라도 잡히지는 않겠죠. 왜냐? 좀 더 이 단일 컨벡스보다는 이 정확도가 좀 더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성을 고려해서 좀 더 반영이 된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색깔로 구분되어져 있는 영역들이 있는데 이 영역 하나하나가 이제 컨벡스 홀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는 이제 우리가 딱 셀 수가 있을 정도로 모델링이 된 거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컨벡스 디컴포지션을 하는 알고리즘이 어떤 게 있냐? 바로 이 아이작팀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이 VHACD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이걸 풀어보면 Volumetric Hierarchical Approximate Convex Decomposition 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게 뭐 Volumetric Hierarchical Approximate이라는 이제 용어만 보시더라도 대충 어떤 식으로 할지 감은 오실 거예요. 이거 뭐 계층적으로 하겠구나. 뭐 이런 의미가 있을 거고 볼륨메트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복셀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거든요. 그 복셀라이제이션을 막 해가지고 이제 포인트를 또 개수를 줄인 다음에 그 상태에서 뭐 이제 계층적으로 또 근사화 해가지고 컨벡스 디컴포지션을 하는 거겠구나 라고 우리가 대충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자세한 부분은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진 않을 거고 구글에다가 이 키워드로 검색을 해 보시면 이 관련된 책이 나올 겁니다. 그 책을 참고하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 실제로 VHACD 알고리즘에 대한 GitHub이 따로 있거든요. 여기 가셔가지고 뭐 실제로 사용을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작즘은 기본적으로 이 VHACD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충돌 검출용 메쉬 모델을 따로 컨벡스 디컴포지션 해서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예제에서 사용하는 이 각종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볼게요. 일단 크게 메쉬 모델 파라미터들이 있고 그리고 이 VHACD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먼저 메쉬 모델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보시면 use mesh materials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메쉬 모델에 명시된 머터리얼을 사용할 거냐 아니면은 그 asset 파일 있죠.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asset 파일에 명시가 된 머터리얼을 사용할 거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이 파라미터가 되겠고요. 두 번째 메쉬 노멀 모드는 이것도 한번 언급을 드린 건데 메쉬 모델의 노멀을 계산할 때 이제 벌텍스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페이스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옵션 값으로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버라이드 이너시아하고 오버라이드 COM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센터 오브 매스인데 결국 이 오버라이드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메쉬 모델 내에 계산된 이미 계산이 된 이너시아 텐서하고 그리고 센터 오브 매스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메쉬 모델 자체에 기존에 계산된 이너시아 텐서나 센터 오브 매스 값들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됐을 때 시뮬레이션 자체에 오류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뭐 이 정도 무게로 봤을 때는 이렇게 심하게 흔들리거나 진동하거나 움직이면 안 되는데 이 값이 뭔가 잘못돼 가지고 굉장히 뭐 큰 높이로 이렇게 뛴다든지
뭐 그런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메쉬 모델에 존재하는 그 여러 가지 값들이 있을 거예요. 그 메쉬 모델의 이너시아 텐서를 이 아이작짐 엔진에서 다시 로드하면서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COM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메쉬 모델 파라미터는 이 정도고, 이 아래 VHACD 파라미터를 보자면, 이제 이거는 한 2개 정도만 예제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VHACD를 활성화할 거냐, 아니면 비활성화할 거냐를 이제 결정하는 파라미터 값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비활성화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단일 메쉬 모델로 그냥 이제 퉁쳐가지고 로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 이거를 비활성화 했을 때 메쉬 모델에 만약에 컬리전용 메쉬 모델이 지정이 되어 있으면은 그놈을 로드 할 줄 알았는데 지금 상태로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이거를 이제 펄스로 비활성화 하게 되면은 그냥 단일 컨벡스 홀로 이제 로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파라미터는 레졸루션이에요. 이거는 이제 대충 이해하실 것 같은데, 이제 그 복셀이라는 단위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인풋 벌텍스들이 이렇게 녹색 포인트로 이렇게 있을 때 이 모든 포인트를 가지고 막 뭐 컨벡스 홀도 만들고 뭐 연산도 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계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처음에 한번 줄여보자. 어떻게 줄이냐? 이제 뭐 그리드 단위로 이렇게 쪼갠 다음에 그 그리드 안에 존재하는 포인트들의 그 포인트를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포인트를 평균 내가지고 이거를 이제 좀 줄여보자. 그래서 녹색을 가지고 평균 낸 요 빨간색 점 있죠. 요것만 이제 사용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자체는 뭐 이러한 평균 방식 말고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건데, 기본적인 복셀라이제이션의 메커니즘은 이렇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때 레졸루션은 이 복셀의 최대 개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예제를 실행을 해볼 텐데, 일단 매뉴얼을 보시면 매뉴얼에는 없는 예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제 파일은 있는데 매뉴얼은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상태라서 여기에서는 파일명을 찾을 수는 없고요. 일단 이렇게 하시면 돼요. example 폴더에서 python 띄우고 convex 이렇게 치고 탭을 누르면 convex decomposition.py가 나오거든요. 얘를 실행을 시키면 이제 이번 예제를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리죠. 이게 처음에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이제 컨벡스 디컴포지션을 처음에 계산을 하거든요. 그때 그 컨벡스 디컴포지션 계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일단 화면에 보시면, 자, 제가 이걸 체크해서 볼게요. 지금 총 4개의 환경이 떠 있고요. 각 환경마다 이렇게 오브젝트 하나씩이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없애고, 자, 보시면 아까 제가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바나나 오브젝트 있죠. 그리고 이 브릭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머그컵이 있고, 이 스팸, 이거는 이제 이미 보셨죠.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뭐 시각적으로 봤을 때 그냥 잘 로딩이 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컨벡스 디컴포지션이 된 그 컬리전용 오브젝트 메쉬 모델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자, 그 컬리전용 오브젝트 메쉬 모델을 따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여기 뷰어 탭에 가시면 여기 렌더 컬리전 메시스라는 게 있어요. 얘를 체크를 해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그 컬리전 계산을 위한 별도의 메쉬 모델로 사용되는 그 메쉬 모델이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뷰어 탭에서 렌더 컬리전 메시스라는 여기 이 부분을 체크를 해서 컬리전용 메쉬 모델을 따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뒤에 옵션 값들은 그냥 별거는 아니고요. 이것도 일단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show selected env axis를 체크한 다음에 여기서 여기 env axis 스케일 있죠? 이 axis의 스케일을 조절하는 거예요. 정말 뭐 별거 아닌 옵션이죠. 자, 이걸 누름에 따라서 이렇게 이 기준 축이 이렇게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축의 길이가. 이거는 그렇고, 그리고 여기 바디스에 보시면 show axis를 체크를 하면은
이제 아까 이게 체크했던 이 아래쪽에 있는 그 좌표계는 이 환경에 대한 기준 좌표계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이 바나나 오브젝트에 대한 기준 좌표계가 될 건데, 이 뷰어 탭에서 이 녀석, 그러니까 이 윗부분에 있는 버튼들은 바디 엑시스 스케일을 담당하는 그런 컨트롤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네, 크게 설명드릴 부분은 없고요. 다시 없앨게요. 네, 그래서 보시면, 자, 바나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자, 이렇게 보시면, 컨벡스 홀로 이제 컨벡스 홀로 각각 나눠가지고 이렇게 디컴포지션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하나, 둘, 세 덩어리 정도가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가까이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덩어리 정도로 나눠서 모델링이 됐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브릭 같은 경우에는 이 쉐입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뭔가 이제 컨벡스 홀로 구성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 이 브릭 쉐입 자체가 이제 다시 보시면 굉장히 그냥 단순한 그 뭐 박스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프리미티브 쉐입으로 모델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모델링을 할 이유가 없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벽돌에 나 있는 이 홀도 뭔가 하고 싶다. 뭐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희생하면서까지 그 복잡하게 컨벡스 홀로 모델링 하는 것은 이제 과하죠. 불필요한 부분이고요. 프리미티브 쉐입으로 했을 때 이제 실제 컬리전 계산을 할 때가 가장 이제 그 계산의 정확도도 높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컨벡스 홀로 복잡하게 할 때의 컬리전 계산하고 프리미티브 쉐입을 이용해서 컬리전 계산할 때의 그 정확도를 비교해 보자면 얘가 훨씬 정확도가 높은 거예요. 계산량도 낮고 정확도는 높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쉐입이 있을 때 가급적이면 할 수 있으면은 이 프리미티브 쉐입으로 모델링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자, 이 미트캔도 보시면 뭐 이것도 컨벡스 홀로 윗부분은 이렇게 모델링이 됐고 아랫부분도 프리미티브 쉐입은 아니죠,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컨벡스 디컴포지션이 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머그컵인데 머그컵도 보시면 이제 안에가 이렇게 움푹 파여져 있도록 모델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뭐 이런 옵션 값들을 주지 않았으면은 이제 단일 컨벡스 쉐입으로 모델링이 될 거거든요. 제가 그 부분도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컨벡스 디컴포지션을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더 그 충돌 검출에 필요한 계산량은 최대한 줄이면서 그러면서도 현실성은 좀 있도록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컨벡스 디컴포지션을 해서 메쉬 모델을 충돌용 메쉬 모델을 생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일단 또 하나 보여드릴게. 자, 이거를 이제 처음 이 예제를 실행하게 되면은 이런 식의 메시지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3헐스라고 되어 있고 41개의 헐스 그리고 2개의 헐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바나나가 이제 한 3개 정도의 컨벡스 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그 몇 개의 컨벡스 홀로 모델링이 됐는지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맨 처음 실행할 때만 떠요. 자, 이거는 이제 바나나 오브젝트 바나나 메쉬 모델에 대한 컨벡스 홀 생성 결과인데 3개가 생성이 되었고 여기 머그컵 같은 경우에는 41개의 컨벡스 홀이 생성이 된 거죠. 그리고 미트캔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컨벡스 홀로 생성이 된 거고 자, 그리고 여기 그 메시지가 없는 그 파트가 있는데 어디 있죠? 바나나, 머그, 버티드, 미트킨. 벽돌은 아예 그 메시지가 지금 안 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벽돌 같은 경우에는 이 프리미티브 쉐입이기 때문에 이 컨벡스 홀을 사용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뜨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릴 때 이 예제를 처음 실행할 때만 이렇게 뜬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최초에 이 예제를 실행했을 때 이런 식으로 컨벡스 디컴포지션을 해가지고 컬리전 검출용, 컬리전 그 계산용 메쉬 모델을 생성을 할 때 일종의 캐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한 번만 계산하고 그 다음부터는 캐시를 이용해가지고 좀 더 빠르게 로드를 하는 거죠. 자, 처음에 실행할 때는 우리 어땠어요? 좀 시간이 오래 걸렸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로드가 금방 되죠? 왜냐? 우리는 이미 이 캐시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모델에 대한. 그 캐시가 어디 생성이 되냐? 일단 ls 해가지고 여기 이 물결 표시하면은 우분투 현재 계정의 홈폴더잖아요. 그 홈폴더 아래에 .isaac 짐이라고 치면은 이 폴더가 뜰 겁니다. 이 vhacd라는 폴더가 뜰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 안에 걸 다시 한번 볼게요. vhacd 폴더를 또 들어가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vhacd라는 확장자명으로 해서 파일이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캐시 파일이 이 경로에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파일들은 뭐 그냥 캐시로만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냥 아무렇게나 지우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지워 볼게요. 아이작짐 해서 이 폴더 전체를 한번 날려 볼게요. 그 상태에서 자, 다시 예제를 실행하게 되면 자, 또 오래 걸리죠. 왜냐? 캐시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캐시가 없어가지고 좀 오래 걸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이걸 다시 닫고 제가 코드상에서 이게 컨벡스 디컴포지션 코드거든요. 여기서 자, 뭘 만져볼 거냐면 바나나, 이 바나나에 대한 옵션 값을 조정을 해가지고 이 vhacd 옵션을 한번 꺼볼게요. false로 두고, 자,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 자, 일단 비주얼한 요소는 뭐 금방 출력이 되겠죠. 똑같이 출력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비오 탭에서 이 렌더 콜리전 메시스를 체크를 했더니 바나나가 굉장히 좀 이상한 모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옵션 자체를 껐더니 단일 컨벡스 홀로 모델링이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단일 컨벡스 홀이기 때문에 계산량은 훨씬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정확도는, 그러니까 현실성은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이 허공을 잡아도, 이 시각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허공인데 이 허공 부분을 잡아도 바나나가 잡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로봇 파일 같은 걸로 이 허공을 잡아가지고 뭔가 이제 집게 되면은 이 시뮬레이션은 올바르지 않은 시뮬레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 현실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면서 계산량도 적절하게 줄일 수 있는 적절한 타협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옵션 부분을 잘 이해하셔가지고 조절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이 파일도 한번 보여드릴 게 있는데, 여기 폴더에서요, Asset 들어가셔서 URDF 들어가시면 여기 YCB라고 있어요. 참고로 이 YCB라는 이 폴더명이 왜 이렇게 돼 있냐, 지금 여기 사용되는 에셋들이 YCB 데이터셋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이게 로보틱스에서 그러니까 로봇팔을 이용해가지고 뭐 이제 물건 짚고 하는 그런 태스크에 대해서 벤치마크를 위해서 만든 데이터셋이 있는데, 그 데이터셋을 만들 때 세 개의 미국에 있는 대학교가 연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Y는 예일대, C는 이 CMU고요. B는 버클리입니다. 그래서 예일, CMU, 버클리 데이터셋이에요. 그래서 YCB거든요. 그래서 검색창에 YCB 데이터셋으로 검색을 하시면 해당 페이지는 금방 보실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뭐 메쉬 모델이나 RGBD 데이터셋도 이제 우리가 신청을 해서 승인이 나면은 다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 일단
이 폴더 안에 들어가서 바나나를 한번 보시면 URDF 파일이 있고 컬리전용 오브젝트 파일이 있고 그리고 이 텍스처드 그러니까 얘는 이제 비주얼 이 렌더링에 사용되는 오브젝트 모델이겠죠. 메쉬 모델. 얘를 일단 열어볼게요. 이미 열려 있나요? 자, 다시. 네, 이런 식으로 떴는데, 이 바나나 오브젝트에 대한 이 URDF 파일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비주얼 태그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콜리전 태그가 있고, 마지막에 이너셜 태그가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이너시아 매트릭스 그리고 매스 정보 등을 담고 있는 이 카테고리이고요. 여기 컬리전에 보시면 collision.object, 그러니까 obj 파일이 있고 명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비주얼 태그에 보시면 textured obj 파일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보시면 collision obj, textured obj.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 비주얼한 렌더링을 위한 메쉬 모델은 따로 별도로 쓰고 컬리전 계산용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메쉬 모델은 별도로 이렇게 지정해서 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러한 파일 구조는 제가 이전 그 강의 영상에서 다 설명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이제 지오메트리 컬리전 태그 안에 이제 이 collision.obj 파일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VHACD 그 옵션을 껐는데도 불구하고 이 녀석은 따로 로드가 된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식으로 이 엔진 내부적으로 별도로 이렇게 좀 메쉬 모델을 단순화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하셔가지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프로세스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 메쉬 모델은 뭐 비주얼 측면 그리고 컬리전용으로 별도로 사용을 하는데 아이작짐에서는 이런 식으로 별도의 그 디컴포지션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단순화해가지고 컬리전 계산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그 매뉴얼에 이 관련 내용이 있기는 하거든요. 여기서 asset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assets라는 그 메뉴가 뜰 거예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 안에 지금 컨벡스 디컴포지션 관련된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있죠. 컨벡스 디컴포지션 해가지고 옵션들은 뭐뭐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컨벡스 디컴포지션 예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우선 컨벡스 홀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컨벡스 디컴포지션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 VHACD 알고리즘을 알아봤고,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파라미터들은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히 이 아이작짐 같은 경우에는 병렬 시뮬레이션 환경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계산량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다고 또 현실성을 너무 없앨 수는 없으니까 적절한 그 타협점을 찾아서 우리가 이 파라미터들을 잘 설정하는 것이 이 컨벡스 디컴포지션 부분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예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